서영심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. 병원의 창을 통해 본 우리들의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이 시간은 일반 가정의학, 소아과 전문의인 서필립 칸나도코 클리닉 협찬으로 보내드립니다. 안녕하셨습니까? 서영심입니다. 지난주 잠깐 서론만 꺼내다가만 잘 죽는 것, well dying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더 드려볼까 합니다.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나의 본향인 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줘야 그것까지 합쳐서 그 사람은 참 잘 살다가 갔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. 누구에게나 여쭤보면 여행은 다 재미있다고 말씀하십니다. 아무리 여행이 재미있다고 해도 2주나 길게 잡아서 3주 정도 여행을 하면 피곤해지고 은근히 집 생각이 나며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. 물론 예외라는 게 있긴 하지요. 정말 잘 맞는 짝짝꿍이 친구와 여행을 하면 옛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웃고 깔깔대고 조금 더 길게 다닐 수도 있습니다. 재미있게 놀고 집에 들어가면 대개 무슨 얘기를 먼저 하세요? 수트케이스들을 적당히 집에 팽겨쳐 놓고는 휴 뭐니 해도 내 집이 참 제일 좋다, 또는 쓰러져가는 오막살이라도 홈 스위트 홈 내 집이 최고네 하며 아주 편안히 몸을 풉니다. 더구나 아이들은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서는 인형을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자기 책들을 꺼내어 읽기도 하고 소꿉장난들도 다 꺼내어 상을 차리는 등 소꿉놀이를 하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. 아, 즐거운 나의 집 소리가 저절로 나오지요.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고 마치 즐겁게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시적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. 우리의 집, 영원한 집은 아직 들어가 살지를 않고 곧 그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. 지난주 말씀드렸던 노동절 연휴에 돌아가신 홍 박사님도 영원한 자기 집에서 복된 참 삶을 살고 계실 줄 압니다. 우리가 교회 다니며 참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저희 각각에게 맞는 집을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. 여러분들이 혹 들어보신 일이 있으신지요? 천윤희 씨, 기븐스 윤희라고 하시지요. 103세에 돌아가셨는데 메리 자보라고 그 따님이 또 어머니를 닮아서 명이 길게 103세를 살고 계시는데 목사님과 저희 3명이 신방을 갔었습니다. 자꾸 주무시기만 하시면서 식사를 잘 안 하신다고 어머니를 돌보고 계신 84세 된 따님이 오고 싶으면 너무 늦지 않게 와서 뵙고 가라고 해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지난 며칠 전에 갔었습니다. 정신이 또렷또렷 하시어서 말씀도 잘 하시고 올해 자기가 교회를 못 나갔는데 교인이 좀 늘었느냐,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에 나오느냐 등 여러 가지를 물어오셨습니다. 메리 자보스의 어머니를 제 성경반에서 일요일 아침이면 같이 지나셨는데 그 기븐스 윤희, 천윤희 씨란 분은 사진 결혼을 해서 온 분으로 갖은 고생과 풍파를 겪으신 분입니다. 돈 벌어 모아 한국 가서 살아야지 하고 외로움과 희망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승만 대통령 독립운동 하시는 데에 돈을 꼬박꼬박 보내다 보니 고향을 떠나온 후 그는 다시 한 번도 돌아가 보시지 못한 채 영원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. 그분의 일기장 책 갈피 여기저기를 제가 본 일이 있었는데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, 복숭아꽃, 살구꽃, 아기 진달래라고 쓰인 종이 쪽지들이 색깔이 발하고 만지면 부스러지는 누렇게 색깔이 변한 채 책갈피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도 고향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끝일 줄 모르고 한 번 시작하시면 마침 실타래를 풀듯이 계속 끝일 줄 모르고 풀려 나왔습니다.
말씀하시고는 그 눈 속에서 저는 그리움의 눈물 이슬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럼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다시 계속하겠습니다.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.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빛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거리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. 붉은 꽃대궐 차린 동네 103세 되셨던 기번스 윤희, 천윤희 씨도 2주 전에 돌아가신 홍준식 박사님도 그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말씀을 다 나누시고 손주들과 농을 하시며 손을 흔들고 영원히 본향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셨고, 서세모 박사 역시 천국 가는 것은 옆에 있는 다른 베드룸으로 옮겨가는 것이고, 내 영은 항상 이곳서 우리 곁에 함께 있으니까 슬퍼하지 말고 지금 지나듯이 잘 지나다 천국에서 만나자고 제게 아마 6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.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기만 하면 하나씩 살도록 마련해 주신 그 집이 있습니다. 그런 편안한 집이 있다는 것을 우선 믿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정말 옆에 방으로 가듯이 옮겨가는 것입니다.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몸에 아무런 불편 없이 잘 걷다가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, 어떤 분들은 또 허리, 무릎, 다리가 아파서 아주 이 세상에서 불편하게 사시다가 천국에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. 제 주위에서도 제가 걷는 게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처럼요. 되도록 아프다는 말을 덜 하면서 누구와 만나면 농을 많이 하고 지납니다. 물론 되도록 많이 참지만 그래도 아프다는 소리를 꽤 하지요.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짜증을 내나 웃으며 지나나 하루는 24시간입니다. 짜증내고 식구들 붙잡고 불평하는 것도 버릇이 됩니다.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들은 죽겠소가 몸에 배어 있다고 한 것이 생각납니다. 모여 앉았다 하면 웃고 안 아프다는 긍정적인 말보다는
아프다, 못 살겠다, 힘들다, 속상하다라는 불평이 더 많이, 더구나 다 살기 바쁜 자녀들에게 좀 엉석을 불어보려고 싶은데 안 받아주시니까 어떤 때는 자기가 좀 그 어텐션을 받기 위해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우리 주위에서는 이렇게 불편한 몸을 가진 분들을 돕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하스피스 하면 좀 귀에 익으신데 palliative care, P-A-L-I-A-T-I-V-E care 하면 아직도 잘 모르시는 이런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면은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. 그런데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런 돕는 기관이 있다는 소개를 해드리면 전적으로 모든 걸 다 해주려니 기대를 하셔서 실망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아주 불편한 것을 조금 도와드리는 것이지 전적으로 목욕도 매일 해드리고 청소, 집안 빨래 등을 다 도와준다고 오히려 불평을 하시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기 때문입니다. 팔리아티브 케어에 신청을 해서 일단 자격이 갖추어지면 도움을 받는 것이지 전적으로 다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. 보통 집에 계시면 도와드리는 소셜 워커가 있다고는 하지만 입맛에 맞게 다 해드리는 게 아니지만 일단 이 팔리아티브 케어 하스피스에 자격이 되어서 허락이 나오면 병원 침대며 다이아퍼며 워커 등 필요한 것들을 위한 그 도움을 많이 받고 이 의사 저 의사 다 일일이 전문의들을 안 찾아다녀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. 감사한 일이지요. 자녀들이 바쁜데 이런 분들이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나와서 도와드리면 얼마나 좋아요. 그런데 아무래도 언어 장벽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면 손녀들이 또는 손주들이 학교에서 온 방과 후에 예약을 하면 손주들이 통역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이 도움을 주는 팔리아티브 케어 하스피스가 있다고 해서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많이 몸이 불편하시어서 이젠 본인이나 가족들 생각에 편안히 더 이상 집에서 지내실 수가 없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 우선 가족 회의를 열어서 정말 이런 도움을 주는 그 시스템, 그런 프로그램에 가입을 할 것인지 반드시 꼭 결정을 난 후에라야 가입이 됩니다. 일단 그래서 도우미 프로그램에 가입이 됐다 하면 전처럼 각 전문의들을 보러 다니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가 있고 또 이 기관에서 전적으로 간호원들이나 의사들이 이 환자를 보고 결정해서 약을 다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말하자면 아픈 분들이 일일이 이 의사 저 의사를 예약해서 다 찾아다니시지 않아도 이 기관에서 해결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지요. 자세히 알아보면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도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들이 없는 자녀분들을 시간을 내지 못하니까 있는 혜택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.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픈 것, 어떤 병 또는 어떠한 그 암에 걸리든지 간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. 숨기고 계시는 것보다는 다 털어놓으시고 이웃과 친구와 가족과 의논하시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 옛날에는 고칠 수 없는 병, 즉 암 같은 것에 걸리기는 하면 누가 알까봐 쉬쉬했습니다. 마치 이런 병에 걸리면 조상 중에 누가 혹 자손 중에 누가 크게 죄를 지어서 벌러서 그런 증세로 걸렸다는 얼토당토 않은 미신에 잡혀서 이기도 했습니다. 이런 아픈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서로 방문해서 위로해드리고 또 시장도 좀 봐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이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꼭 마음에 두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이웃 돕기를 힘쓰는 새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.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서영심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우리 한인사회의 건강과 보톡스, 필러, 실 리프팅을 통해 아름다움까지 책임지는 서필립, 칸나독고 클리닉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.